지혜롭고 우아하며 자신감 넘치는 여성을 위한 12가지 자기선언. 오늘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힘과 지혜를 깨우는 특별한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울림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으로 저희와 계속해서 이 영적인 여정을 함께해 주세요. 이 메시지를 소중한 이들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더 널리 전하는 통로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언입니다. 나는 내 삶의 건축가이며 오늘 힘과 지혜로 나의 하루를 세운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 좋은 말을 되뇌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결단이자 아침에 눈을 뜨며 스스로와 맺는 신성한 약속입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가 당신을 멋대로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오늘 하루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은 결코 우연한 사건들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내리는 선택, 당신이 지키는 기준, 그리고 매일 아침 당신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지에 대한 온전한 반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정과 요구에 정신을 빼앗기고 세상의 소음이 자신의 에너지를 지배하도록 허락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을 아는 여성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명료함과 깨어있는 의식, 그리고 무엇보다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하루를 건축합니다. 내 삶의 건축가가 된다는 것은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관계, 경력, 그리고 자존감이라는 건물에 벽돌 한 장을 쌓는 것과 같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내는 이메일 한 통, 당신이 설정하는 건강한 경계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지키는 침묵. 이 모든 것이 바로 건축 행위입니다. 당신은 평화의 요새를 짓고 있거나 아니면 후회의 감옥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매일 아침 당신에게 주어집니다. 힘과 지혜로 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킬 때 당신은 단순한 동기부여를 넘어 더 깊은 무언가와 연결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목적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힘은 압박감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지혜는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저 하루가 잘 풀리기를 바라며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루가 그렇게 되도록 직접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그저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하지 마십시오. 그 하루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진정으로 강한 여성은 삶을 그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건설해 나갑니다. 두 번째 선언입니다. 나의 정신은 예리하고 나의 마음은 평온하며 나의 영혼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이 문장은 시적인 표현을 넘어 매우 실용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리한 정신. 이는 당신이 늘 깨어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의심하고 질문하며 자동 조종 장치처럼 무의식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낡은 패턴에 따라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속도를 늦추고 의식적으로 당신의 반응을 선택할 줄 압니다. 예리한 정신은 모든 답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질문을 던지는 능력입니다. 이 생각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믿음은 낡은 것이 아닌가? 나는 지금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바쁘기만 한가? 와 같은 질문들 말입니다. 이런 종류의 명확함이야말로 당신의 진정한 초능력입니다. 다음은 평온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완벽한 통달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온할 때 당신은 소리치지 않고도 말할 수 있고 서두르지 않고 결정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외부의 혼돈이 당신 내면의 상태를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성숙함이며 위기 속에서도 잃지 않는 품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을 수 없는 영혼. 이것은 상황이 불편해져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에도 묵묵히 계속 나아가는 영혼입니다. 이것은 요란하거나 극적인 태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것은 조용한 회복 탄력성이며 세상이 당신의 힘을 두려워한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작게 만들기를 거부하는 단호함입니다. 이 세 가지, 즉 예리한 정신, 평온한 마음, 그리고 막을 수 없는 영혼이 결합될 때 당신은 하루를 그저 버텨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생각과 존재감, 그리고 추진력으로 하루를 이끌어 나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신감을 넘어 상황을 압도하는 힘입니다. 매일 이 말을 스스로에게 반복할 때 당신은 단순히 그것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갑니다. 세 번째 선언입니다. 나는 세상에 나의 존재를 당당히 드러내고 명확하게 말하며 사과 없이 경청받을 자격이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세대 동안 여성들은 스스로를 움츠리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예에 바르게 남을 기쁘게 하며 허락될 때만 말하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지혜롭고 우아하며 자신감 넘치는 여성은 다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방해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기여임을 압니다. 자신의 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온전한 일치입니다.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허락을 구하지 않고 당신의 정체성 안에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를 완전히 드러내도 좋다는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방에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 공간을 차지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할 때 당신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목소리의 크기나 연기가 아닌 명료함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내면의 작업을 통해 소음을 걸러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입을 열 때 그 말에는 무게가 실립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려 애쓰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이 진실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이제 우리 대부분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사과 없이 경청받는다. 당신은 솔직하다는 이유로, 당신의 경계를 지켰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당신의 진실을 무디게 만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상에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성 없는 예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인생을 속삭이며 살아가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성과 품격,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고 이끌고 표현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네 번째 선언입니다. 내가 마주하는 모든 도전은 더 높이 날아오를 기회이다. 솔직해져 봅시다. 누구도 도전을 즐기지 않습니다. 인생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던져줄 때 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롭고 단단한 여성은 고난이 적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진짜 적은 정체입니다. 성장은 편안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균열과 혼란 속에서 옵니다. 인생이 당신을 강하게 밀어붙여 당신 안에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더 깊은 층위의 힘을 발견하게 될 때 성장은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애물을 좌절로 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신호로 봅니다. 진화하고 더 날카로워지고 한 단계 성장해야 할 때라는 신호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고 시험에 들고 이 순간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밖에 없을 때 성장합니다. 그녀는 어려움 자체에 자신의 정체성을 결부시키지 않습니다. 그녀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지?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 일이 내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전환은 단순한 긍정적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적 회복 탄력성이며 고통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고통이 당신을 정련하도록 허락하는 결단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당신을 어려운 일로부터 면역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방식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당신을 멈출 수 없게 만듭니다. 인생이 쉬워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매 걸음마다 더 예리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자기 자신을 잘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5번째 선언입니다. 나는 우아함을 발산한다. 나의 외모 때문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대하는 태도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피상적인 차원에서 영혼의 차원으로 이동합니다. 세상은 외모에 집착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특정 방식으로 보이고 행동하고 애초에 우리를 위해 만들어지지도 않은 틀에 자신을 맞추라는 메시지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우아함은 완벽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감에 있습니다. 진정한 우아함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말하는 방식,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방식, 방에 들어설 때 소음 대신 고요함을 가져오는 방식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여주기 위한 연기가 아닌 자기 존중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와 단절되어 있다면 아무리 멋진 옷을 입어도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알고 단단한 자기 인식에서 비롯된 행동을 할 때 당신은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관심을 좇지 않습니다. 관심을 끌어당깁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나타남으로써 자신의 가치, 목소리, 그리고 경계와 깊이 일치함으로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어도 바래지 않고 오히려 깊어지는 우아함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평화로울 때 당신의 에너지는 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항상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분명히 느낍니다. 그들은 당신의 조용한 자신감, 압박 속에서의 품위, 당신의 존재가 뿜어내는 평온한 힘을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우아함입니다. 6번째 선언입니다. 나는 사랑, 인정 또는 칭찬을 좇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내 안에 체화한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사랑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며 더 호감 가고 더 만족스럽고 더 받아들여질 만한 모습에 자신을 연기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아는 여성은 추격을 멈춥니다. 그녀는 체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사랑을 체화한다는 것은 당신이 이미 그 사랑을 자신에게 먼저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충분하다는 확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렇다는 것을 알고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 변화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행동을 멈추고 과도한 설명을 멈추며 애초에 당신이 속할 곳이 아니었던 장소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편집하는 것을 멈춥니다. 추격은 결핍감, 무언가 부족하다는 믿음에 뿌리를 둡니다.
반면에 채화는 온전함에 뿌리를 둡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완전하다. 나는 이미 가치 있다. 당신이 그것을 보든 보지 못하든 그 진실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은 오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일치이며 감정적인 자유입니다. 7번째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한다. 나에게 오기로 되어 있는 것은 언제나 나를 찾아올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인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힘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 삶의 타이밍, 즉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때 당신은 당신과 맞지 않는 결과를 억지로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멈추게 됩니다. 당신의 여정을 다른 사람의 화려한 모습과 비교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지연이 거절을 의미한다는 생각을 버리게 됩니다. 인생은 항상 당신의 자아가 원하는 속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일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더 크고 올바른 무언가를 위해 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침묵 속에서 일어나고 성숙함은 기다림 속에서 길러집니다. 당신이 그것을 신뢰할 때 모든 것이 마땅히 그래야 할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내면화할 때 당신은 평화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것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데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변 모든 것이 조급함을 부추길 때 평온을 유지하는 데에는 깊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고 걷는 여성은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조정하고 귀 기울이며 다시 정렬합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곧 지름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8번째 선언입니다. 나는 혼자 걷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걸으시기 때문이다. 인생에는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경계를 설정하고 낡은 상처를 치유하는 힘든 일을 하고 있지만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보통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진리에 뿌리 내린 여성은 기억합니다. 나는 결코 진정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감정적 독립은 고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연결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힘이 당신 옆에 서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계신 분으로부터 나온다는 깨달음입니다. 일단 당신의 평화가 다른 사람의 존재나 인정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당신은 구조되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목적을 가지고 걷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자기 신뢰는 바로 거기서 태어납니다. 신성한 연결은 거기서 깊어집니다. 두려움 대신 고독을 환영하십시오. 고독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명료함이 당신을 찾아오는 곳이며 당신의 목소리가 세상의 소음보다 커지는 곳입니다. 당신은 혼자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9번째 선언입니다. 나의 과거는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나의 비전이 나를 정의한다. 과거는 우리에게 달라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실수, 모든 실패, 당신이 무시당하고 과소평가받고 상처받았던 모든 순간을 속삭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과거는 종신형 선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실입니다. 당신을 가두기 위함이 아니라 가르치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상처를 준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은 다음에 올 이야기의 저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여성은 낡은 장면을 되갚는 것을 멈추고 새로운 대본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과거가 없었던 척하지 않습니다. 단지 더 이상 그곳에 살기를 거부할 뿐입니다. 비전은 그 순환을 깨뜨립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향수나 후회보다 더 강력하고 나아갈 더 큰 무언가를 제공합니다.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에 집중할 때 당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집착은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방향이 당신의 역사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선언하십시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빚었을지는 모르지만 오직 당신의 비전만이 당신을 정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10번째 선언입니다. 나는 혼돈이 아닌 평화를, 소음이 아닌 성장을 끌어당긴다. 이것은 경계선이며 선언입니다. 주의 산만, 드라마, 그리고 조급함에 중독된 세상에서 이것은 또한 급진적인 자기 존중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그냥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매일 당신이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에 반응하며 무엇으로부터 돌아설지를 선택함으로써 평화를 선택합니다. 혼돈이 항상 시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끊임없이 구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당신을 당신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상황들, 또는 당신을 바쁘게는 하지만 생산적이지는 않게 만드는 당신 자신의 습관들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용납하는지를 통해 세상에 당신을 대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성장에는 고요함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외부나 내부의 소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당신은 직관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허둥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명료함에 있으며 당신을 고갈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키는 환경, 관계, 그리고 습관을 선택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질문 하나로 당신의 삶을 걸러내십시오. 이것이 나를 평화에 더 가깝게 하는가, 아니면 혼돈 속으로 끌어들이는가? 그것이 당신을 세우지 않는다면 당신 근처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11번째 선언입니다. 매일 아침은 새로운 페이지이며 나는 의도를 가지고 그 페이지를 써내려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제와 똑같은 불평, 똑같은 습관, 똑같은 사고방식을 되풀이하며 잠에서 깹니다. 그들은 매일이 지혜와 경험, 그리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더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시 시작할 기회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의도를 가지고 쓴다는 것은 할 일 목록을 채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이야기의 의식적인 서술자가 되는 것, 즉 저자로서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에 집중하며 당신의 에너지를 어디로 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삶은 표류하는 삶의 정반대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느끼고 싶은가?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고 묻기 위해 잠시 멈추는 결단입니다. 하루가 당신을 수십 가지 방향으로 끌고 가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당신은 목적과 의미를 중심으로 자신을 바로 세웁니다. 매일 아침 펜은 당신의 손에 쥐어져 있고 페이지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12번째, 그리고 마지막 선언입니다. 나는 강하고 지혜로우며 우아하고 나의 존재에 대해 깊이 자신감 있는 여성이다. 이것은 자아도취가 아닌 정체성에 관한 선언입니다. 세상이 당신의 외모, 직함, 관계 상태, 과거를 기반으로 끊임없이 당신을 정의하려 할 때 당신은 세상이 그렇게 하기 전에 당신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강력하다고 이름 붙여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힘은 당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크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명확하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치관, 당신의 가치, 그리고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것 말입니다. 지성은 단순히 당신이 아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는 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있습니다. 그것은 감성지능, 자기인식, 전략적 사고, 그리고 불편할 때조차도 배운 것에 따라 행동하는 용기입니다. 우아함은 부드럽거나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과 타인을 위한 공간을 유지하면서 진실에 굳건히 서 있는 능력입니다. 압박 속에서의 평정심이며 고요함을 동반한 강인함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데서 나옵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무엇을 던지든 당신에게는 당신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방 안에 있을 때조차도 당당히 나서는 것입니다. 이 목록에서 다른 것은 다 있더라도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힘은 당신이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매일 아침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지혜롭고 우아하며 자신감 넘치는 여성을 위한 12가지 자기선언. 오늘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힘과 지혜를 깨우는 특별한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울림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으로 저희와 계속해서 이 영적인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이 메시지를 소중한 이들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더 널리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언입니다. 나는 내 삶의 건축가이며 오늘 힘과 지혜로 나의 하루를 세운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 좋은 말을 되뇌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결단이자 아침에 눈을 뜨며 스스로와 맺는 신성한 약속입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가 당신을 멋대로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오늘 하루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은 결코 우연한 사건들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내리는 선택, 당신이 지키는 기준, 그리고 매일 아침 당신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지에 대한 온전한 반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정과 요구에 정신을 빼앗기고 세상의 소음이 자신의 에너지를 지배하도록 허락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을 아는 여성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명료함과 깨어있는 의식, 그리고 무엇보다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하루를 건축합니다. 내 삶의 건축가가 된다는 것은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관계, 경력, 그리고 자존감이라는 건물에 벽돌 한 장을 쌓는 것과 같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내는 이메일 한 통, 당신이 설정하는 건강한 경계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지키는 침묵. 이 모든 것이 바로 건축 행위입니다. 당신은 평화의 요새를 짓고 있거나 아니면 후회의 감옥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매일 아침 당신에게 주어집니다. 힘과 지혜로 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킬 때 당신은 단순한 동기부여를 넘어 더 깊은 무언가와 연결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목적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힘은 압박감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지혜는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저 하루가 잘 풀리기를 바라며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루가 그렇게 되도록 직접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그저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하지 마십시오. 그 하루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진정으로 강한 여성은 삶을 그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건설해 나갑니다. 두 번째 선언입니다. 나의 정신은 예리하고 나의 마음은 평온하며 나의 영혼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이 문장은 시적인 표현을 넘어 매우 실용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리한 정신. 이는 당신이 늘 깨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의심하고 질문하며 자동 조종 장치처럼 무의식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낡은 패턴에 따라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속도를 늦추고 의식적으로 당신의 반응을 선택할 줄 압니다. 예리한 정신은 모든 답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질문을 던지는 능력입니다. 이 생각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믿음은 낡은 것이 아닌가? 나는 지금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바쁘기만 한가? 와 같은 질문들 말입니다. 이런 종류의 명확함이야말로 당신의 진정한 초능력입니다. 다음은 평온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완벽한 통달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온할 때 당신은 소리치지 않고도 말할 수 있고 서두르지 않고 결정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외부의 혼돈이 당신 내면의 상태를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성숙함이며 위기 속에서도 잃지 않는 품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을 수 없는 영혼. 이것은 상황이 불편해져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에도 묵묵히 계속 나아가는 영혼입니다. 이것은 요란하거나 극적인 태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것은 조용한 회복 탄력성이며 세상이 당신의 힘을 두려워한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작게 만들기를 거부하는 단호함입니다. 이 세 가지, 즉 예리한 정신, 평온한 마음, 그리고 막을 수 없는 영혼이 결합될 때 당신은 하루를 그저 버텨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생각과 존재감, 그리고 추진력으로 하루를 이끌어 나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신감을 넘어 상황을 압도하는 힘입니다. 매일 이 말을 스스로에게 반복할 때 당신은 단순히 그것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갑니다. 세 번째 선언입니다. 나는 세상에 나의 존재를 당당히 드러내고 명확하게 말하며 사과 없이 경청받을 자격이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세대 동안 여성들은 스스로를 움츠리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예에 바르게 남을 기쁘게 하며 허락될 때만 말하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지혜롭고 우아하며 자신감 넘치는 여성은 다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방해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기여임을 압니다. 자신의 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온전한 일치입니다.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허락을 구하지 않고 당신의 정체성 안에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를 완전히 드러내도 좋다는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방에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 공간을 차지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할 때 당신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목소리의 크기나 연기가 아닌 명료함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내면의 작업을 통해 소음을 걸러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입을 열 때 그 말에는 무게가 실립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려 애쓰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이 진실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이제 우리 대부분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사과 없이 경청받는다.
당신은 솔직하다는 이유로, 당신의 경계를 지켰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당신의 진실을 무디게 만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상에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성 없는 예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인생을 속삭이며 살아가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성과 품격,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고, 이끌고, 표현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네 번째 선언입니다. 내가 마주하는 모든 도전은 더 높이 날아오를 기회이다. 솔직해져 봅시다. 누구도 도전을 즐기지 않습니다. 인생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던져줄 때 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롭고 단단한 여성은 고난이 적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진짜 적은 정체입니다. 성장은 편안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균열과 혼란 속에서 옵니다. 인생이 당신을 강하게 밀어붙여 당신 안에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더 깊은 층위의 힘을 발견하게 될 때 성장은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애물을 좌절로 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신호로 봅니다. 진화하고 더 날카로워지고 한 단계 성장해야 할 때라는 신호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고 시험에 들고 이 순간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밖에 없을 때 성장합니다. 그녀는 어려움 자체에 자신의 정체성을 결부시키지 않습니다. 그녀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지?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 일이 내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전환은 단순한 긍정적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적 회복 탄력성이며 고통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고통이 당신을 정련하도록 허락하는 결단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당신을 어려운 일로부터 면역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방식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당신을 멈출 수 없게 만듭니다. 인생이 쉬워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매 걸음마다 더 예리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자기 자신을 잘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선언입니다. 나는 우아함을 발산한다. 나의 외모 때문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대하는 태도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피상적인 차원에서 영혼의 차원으로 이동합니다. 세상은 외모에 집착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특정 방식으로 보이고 행동하고 애초에 우리를 위해 만들어지지도 않은 틀에 자신을 맞추라는 메시지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우아함은 완벽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감에 있습니다. 진정한 우아함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말하는 방식,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방식, 방에 들어설 때 소음 대신 고요함을 가져오는 방식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여주기 위한 연기가 아닌 자기 존중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와 단절되어 있다면 아무리 멋진 옷을 입어도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알고 단단한 자기인식에서 비롯된 행동을 할 때 당신은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관심을 좇지 않습니다. 관심을 끌어당깁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나타남으로써 자신의 가치, 목소리, 그리고 경계와 깊이 일치함으로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어도 바래지 않고 오히려 깊어지는 우아함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평화로울 때 당신의 에너지는 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항상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분명히 느낍니다. 그들은 당신의 조용한 자신감,
압박 속에서의 품위, 당신의 존재가 뿜어내는 평온한 힘을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우아함입니다. 6번째 선언입니다. 나는 사랑, 인정 또는 칭찬을 좇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내 안에 체화한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사랑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며 더 호감 가고 더 만족스럽고 더 받아들여질 만한 모습에 자신을 연기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아는 여성은 추격을 멈춥니다. 그녀는 체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사랑을 체화한다는 것은 당신이 이미 그 사랑을 자신에게 먼저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충분하다는 확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렇다는 것을 알고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 변화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행동을 멈추고 과도한 설명을 멈추며 애초에 당신이 속할 곳이 아니었던 장소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편집하는 것을 멈춥니다. 추격은 결핍감, 무언가 부족하다는 믿음에 뿌리를 둡니다. 반면에 체화는 온전함에 뿌리를 둡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완전하다. 나는 이미 가치 있다. 당신이 그것을 보든 보지 못하든 그 진실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은 오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일치이며 감정적인 자유입니다. 7번째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한다. 나에게 오기로 되어 있는 것은 언제나 나를 찾아올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인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힘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 삶의 타이밍, 즉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때 당신은 당신과 맞지 않는 결과를 억지로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멈추게 됩니다. 당신의 여정을 다른 사람의 화려한 모습과 비교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지연이 거절을 의미한다는 생각을 버리게 됩니다. 인생은 항상 당신의 자아가 원하는 속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일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더 크고 올바른 무언가를 위해 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침묵 속에서 일어나고 성숙함은 기다림 속에서 길러집니다. 당신이 그것을 신뢰할 때 모든 것이 마땅히 그래야 할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내면화할 때 당신은 평화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것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데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변 모든 것이 조급함을 부추길 때 평온을 유지하는 데에는 깊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고 걷는 여성은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조정하고 귀 기울이며 다시 정렬합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곧 지름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8번째 선언입니다. 나는 혼자 걷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걸으시기 때문이다. 인생에는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경계를 설정하고 낡은 상처를 치유하는 힘든 일을 하고 있지만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보통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진리에 뿌리 내린 여성은 기억합니다. 나는 결코 진정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감정적 독립은 고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연결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힘이 당신 옆에 서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계신 분으로부터 나온다는 깨달음입니다. 일단 당신의 평화가 다른 사람의 존재나 인정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당신은 구조되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목적을 가지고 걷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자기 신뢰는 바로 거기서 태어납니다. 신성한 연결은 거기서 깊어집니다. 두려움 대신 고독을 환영하십시오. 고독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명료함이 당신을 찾아오는 곳이며 당신의 목소리가 세상의 소음보다 커지는 곳입니다. 당신은 혼자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9번째 선언입니다. 나의 과거는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나의 비전이 나를 정의한다. 과거는 우리에게 달라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실수, 모든 실패, 당신이 무시당하고 과소평가받고 상처받았던 모든 순간을 속삭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과거는 종신형 선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실입니다. 당신을 가두기 위함이 아니라 가르치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상처를 준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은 다음에 올 이야기의 저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여성은 낡은 장면을 되갚는 것을 멈추고 새로운 대본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과거가 없었던 척하지 않습니다. 단지 더 이상 그곳에 살기를 거부할 뿐입니다. 비전은 그 순환을 깨뜨립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향수나 후회보다 더 강력하고 나아갈 더 큰 무언가를 제공합니다.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에 집중할 때 당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집착은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방향이 당신의 역사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선언하십시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빚었을지는 모르지만 오직 당신의 비전만이 당신을 정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10번째 선언입니다. 나는 혼돈이 아닌 평화를, 소음이 아닌 성장을 끌어당긴다. 이것은 경계선이며 선언입니다. 주의 산만, 드라마, 그리고 조급함에 중독된 세상에서 이것은 또한 급진적인 자기 존중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그냥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매일 당신이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에 반응하며 무엇으로부터 돌아설지를 선택함으로써 평화를 선택합니다. 혼돈이 항상 시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끊임없이 구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당신을 당신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상황들, 또는 당신을 바쁘게는 하지만 생산적이지는 않게 만드는 당신 자신의 습관들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용납하는지를 통해 세상에 당신을 대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성장에는 고요함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외부나 내부의 소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당신은 직관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허둥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명료함에 있으며 당신을 고갈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키는 환경, 관계, 그리고 습관을 선택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질문 하나로 당신의 삶을 걸러내십시오. 이것이 나를 평화에 더 가깝게 하는가, 아니면 혼돈 속으로 끌어들이는가? 그것이 당신을 세우지 않는다면 당신 근처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11번째 선언입니다. 매일 아침은 새로운 페이지이며 나는 의도를 가지고 그 페이지를 써내려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제와 똑같은 불평, 똑같은 습관, 똑같은 사고방식을 되풀이하며 잠에서 깹니다. 그들은 매일이 지혜와 경험, 그리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더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시 시작할 기회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의도를 가지고 쓴다는 것은 할 일 목록을 채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이야기의 의식적인 서술자가 되는 것, 즉 저자로서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에 집중하며 당신의 에너지를 어디로 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삶은 표류하는 삶의 정반대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느끼고 싶은가?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고 묻기 위해 잠시 멈추는 결단입니다. 하루가 당신을 수십 가지 방향으로 끌고 가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당신은 목적과 의미를 중심으로 자신을 바로 세웁니다. 매일 아침 펜은 당신의 손에 쥐어져 있고 페이지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12번째, 그리고 마지막 선언입니다. 나는 강하고 지혜로우며 우아하고 나의 존재에 대해 깊이 자신감 있는 여성이다. 이것은 자아도취가 아닌 정체성에 관한 선언입니다. 세상이 당신의 외모, 직함, 관계 상태, 과거를 기반으로 끊임없이 당신을 정의하려 할 때 당신은 세상이 그렇게 하기 전에 당신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강력하다고 이름 붙여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힘은 당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크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명확하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치관, 당신의 가치, 그리고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것 말입니다. 지성은 단순히 당신이 아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는 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있습니다. 그것은 감성지능, 자기인식, 전략적 사고, 그리고 불편할 때조차도 배운 것에 따라 행동하는 용기입니다. 우아함은 부드럽거나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과 타인을 위한 공간을 유지하면서 진실에 굳건히 서 있는 능력입니다. 압박 속에서의 평정심이며 고요함을 동반한 강인함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데서 나옵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무엇을 던지든 당신에게는 당신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방 안에 있을 때조차도 당당히 나서는 것입니다. 이 목록에서 다른 것은 다 있더라도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힘은 당신이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매일 아침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지혜롭고 우아하며 자신감 넘치는 여성을 위한 12가지 자기선언. 오늘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힘과 지혜를 깨우는 특별한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울림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으로 저희와 계속해서 이 영적인 여정을 함께해 주세요. 이 메시지를 소중한 이들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더 널리 전하는 통로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언입니다. 나는 내 삶의 건축가이며 오늘 힘과 지혜로 나의 하루를 세운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 좋은 말을 되뇌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결단이자 아침에 눈을 뜨며 스스로와 맺는 신성한 약속입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가 당신을 멋대로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오늘 하루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은 결코 우연한 사건들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내리는 선택, 당신이 지키는 기준, 그리고 매일 아침 당신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지에 대한 온전한 반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정과 요구에 정신을 빼앗기고 세상의 소음이 자신의 에너지를 지배하도록 허락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을 아는 여성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명료함과 깨어있는 의식, 그리고 무엇보다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하루를 건축합니다. 내 삶의 건축가가 된다는 것은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관계, 경력, 그리고 자존감이라는 건물에 벽돌 한 장을 쌓는 것과 같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내는 이메일 한 통, 당신이 설정하는 건강한 경계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지키는 침묵. 이 모든 것이 바로 건축 행위입니다. 당신은 평화의 요새를 짓고 있거나 아니면 후회의 감옥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매일 아침 당신에게 주어집니다. 힘과 지혜로 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킬 때 당신은 단순한 동기부여를 넘어 더 깊은 무언가와 연결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목적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힘은 압박감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지혜는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저 하루가 잘 풀리기를 바라며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루가 그렇게 되도록 직접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그저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하지 마십시오. 그 하루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진정으로 강한 여성은 삶을 그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건설해 나갑니다. 두 번째 선언입니다. 나의 정신은 예리하고 나의 마음은 평온하며 나의 영혼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이 문장은 시적인 표현을 넘어 매우 실용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리한 정신. 이는 당신이 늘 깨어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의심하고 질문하며 자동 조종 장치처럼 무의식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낡은 패턴에 따라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속도를 늦추고 의식적으로 당신의 반응을 선택할 줄 압니다. 예리한 정신은 모든 답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질문을 던지는 능력입니다. 이 생각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믿음은 낡은 것이 아닌가? 나는 지금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바쁘기만 한가? 와 같은 질문들 말입니다. 이런 종류의 명확함이야말로 당신의 진정한 초능력입니다. 다음은 평온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완벽한 통달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온할 때 당신은 소리치지 않고도 말할 수 있고 서두르지 않고 결정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외부의 혼돈이 당신 내면의 상태를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성숙함이며 위기 속에서도 잃지 않는 품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을 수 없는 영혼. 이것은 상황이 불편해져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에도 묵묵히 계속 나아가는 영혼입니다. 이것은 요란하거나 극적인 태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것은 조용한 회복 탄력성이며 세상이 당신의 힘을 두려워한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작게 만들기를 거부하는 단호함입니다. 이 세 가지, 즉 예리한 정신, 평온한 마음, 그리고 막을 수 없는 영혼이 결합될 때 당신은 하루를 그저 버텨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생각과 존재감, 그리고 추진력으로 하루를 이끌어 나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신감을 넘어 상황을 압도하는 힘입니다. 매일 이 말을 스스로에게 반복할 때 당신은 단순히 그것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갑니다. 세 번째 선언입니다. 나는 세상에 나의 존재를 당당히 드러내고 명확하게 말하며 사과 없이 경청받을 자격이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세대 동안 여성들은 스스로를 움츠리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예에 바르게 남을 기쁘게 하며 허락될 때만 말하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지혜롭고 우아하며
자신감 넘치는 여성은 다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방해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기여임을 압니다.